네, 안녕하세요. 너에게라는 주제로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해 강연을 할 이창우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1200일째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무슨 주제를 제일 잘할 수 있을까? 뭐가 좀 재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강연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막 사랑을 잘한다거나 막 연애 박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강의식으로 설명하면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속 명장면을 갖고 왔고 그걸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드라마가 멜로의 체질이란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명언들도 진짜 많고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두 가지 부탁드릴 점이 있는데 이 강연은 굉장히 주관적인 강연이라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편하게 여기서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게 좀 여러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혹은 앞으로 사랑할 사람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사랑해라고 외치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몇 분 안 하신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란 단어를 들으셨을 때 되게 어떠셨나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네? 저는 굉장히 이 단어만으로도 두근거리고 설렜는데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이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뭘까? 좀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묻습니다. 감독님, 사랑이 뭐예요?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대뜸 뭐 공통된 정의는 없는 것 같은데 내 경우엔 여기에 마음이 가득한 거. 이렇게 남자가 또 말을 이어나가는데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이럴 땐 단순하게 말하는 게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가 되게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다른 수식어 필요 없이 잘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속 주인공들만 이거 제일 좋은 거 하게 두지 말고 우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만나야겠죠. 근데 이게 되게 우연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뭐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도 되게 우연히 만났거든요. 저 여자친구랑 편의점 알바를 하다 만나는데 제가 편의점 야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알바를 하면 화장실 키를 들고 집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타임이었던 사람들이 저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갔는데 그 다음 타임이 지금의 여자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좀 화를 냈는데 이게 자주 보다 보니까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보면 만나는 과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명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랑의 단계를 잘 이해하고 다가올 운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전 그 첫 번째로 연애의 체질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기준선을 잡아서 내가 상대방과 합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뭐는 절대 양보하지 못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일주일 동안 상대방을 만나야 돼.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사정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양보를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난 떡볶이는 진짜 너무 싫어.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참고 먹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면서 연애 체질을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으로는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 호감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주는 건 좀 편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편한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편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두 가지씩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전 자기가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만날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건데 주인공이 또 등장합니다. 일요일 늦은 아침에 뒹굴뒹굴 놀고 있다가 세탁기에서 슈베르트의 성우가 흘러나온대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빨래를 널려고 할 때 꼬르륵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배고파서 뭐 먹을까 하고 있는데 라면 끓여 먹을까 고민해봤는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밥 먹었어요 라고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전 사랑이란 건 따로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이란 건 따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더해주는 일. 별거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의미를 더해주는 일.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제 동생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되게 신경질적이고 저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더니 자상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애교로운 말투로 아 형 막 이렇게 말하고 이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았지만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용돈도 막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오래오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래오래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사랑에 또 필수적인 게 위기예요. 바로 싸움이죠. 드라마도 위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사랑도 위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많이 싸웠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남녀 간의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특히 심하게 싸웠던 사례를 설명해 보자면 저는 여자친구가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학구열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시험지는 백지로 내면서 여자친구 문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답을 막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답을 구하고 있으면 여자친구는 화가 점점 치밀어 올라요. 제가 더 골똘히 문제를 찾으면 이제 여자친구가 빵 터지죠. 그때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해봤자 그냥 여자친구한테는 변명이에요. 그리고 그냥 화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물론 그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거지만 변명을 하자면 남자는 대부분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 말씀에 고개 끄덕끄덕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여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감 가득한 남자친구를 찾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고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싸우는 이유가 서로 다 안다는 착각이에요. 연애 초반에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의도 갖추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천천히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만나면 우리 이제 다 아니까 조금 선 넘어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걸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싸우고 그게 점점 치열해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전 그래서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계속 싸우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뭘까? 좀 어떻게 하면 좀 덜 싸울까? 물론 제가 싸움을 잘 못하기도 해요. 여자친구랑 싸우면 맨날 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랑하려고 만난 건데 좀 안 싸울 수 없을까? 맨날 답을 찾아도 못 구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의문이 풀렸어요.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콜라 2개, 나초 1개를 사서 재밌게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따로 뭐 특별한 일 없고 여자친구 심기를 건드릴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몹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는 나초를 샀는데 당연히 손을 닦을 물티슈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그걸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그렇게 피식 웃었어요. 진짜 딱 피식 웃었어요. 와, 이거는 그냥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나하고 다른 동물이구나. 내 주제에 감히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게 싸움의 원인이었구나. 저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느꼈고 여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화날 때는 그냥 인정해주세요. 다르다고. 그럼 좀 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세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세요. 대신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면 바본데 내가 굳이 그래야 되나? 네, 근데 많이 사랑하면 바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바보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해결법은 전 멍멍인데요. 유튜브에서 강아지 동영상 딱 10분만 보고 와서 상대방한테 10분만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해 보세요. 강아지가 주인한테 어떻게 하죠? 막 핥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듯이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귀 기울여주고 너무 막 반갑다고 꼬리 흔들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물론 꼬리는 없지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좀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전 그게 조금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저도 이 얘기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약간 기승전결 약간 시리즈로 조금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살짝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90%의 결론은 이별이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헤어지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우리한테 닥치면 너무 아파요. 그도 그럴 거지. 함께 맨날 일상생활 공유하고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삶의 한 축이라고 볼 수도 있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에 너무 인색해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헤어지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뒷담화도 하고 서운했던 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펑펑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우는데 남자는 멋있는 척 하려고 잘 안 그래요. 좀 그래가지고 괜히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하고 그런 민폐가 좀 그래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별을 했을 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슬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헤어졌을 때 분자역에서 실제로 1시간 동안 울고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자기 갈 길 가요.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잘 울다가 집에 잘 갔는데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헤어졌을 경우에 마음껏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아물면 그 상대방과의 사랑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 이게 되게 치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더라도 행복했던 추억이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한두 가지쯤은 저는 배워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아프지 않게 이별하는 법이라든지 상대방 감정에 맞춰서 내 기분을 조절하는 법. 하다못해 맛집이라도 하나 알았을 수 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나 뭐 남자가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 이런 거라도 알 수 있었잖아요. 방금까지 애써 이별을 좀 포장해 봤는데 사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와 나는 지금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니까 저는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아무리 우리가 헤어졌어도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린 사랑이었다. 물론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한두 페이지 아름다웠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제목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이 강연은 저 자신한테 묻고 싶었어요. 너한테 사랑이 뭔데?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답하고 싶었고 근데 너무 주제 넘었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자친구 마음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싸우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연을 해도 되나 싶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서서 봤던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내가 불행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행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막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까지 대답은 못하겠고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단점들에 불구하고 계속 기억하고 싶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에게 사랑은 뭔지 질문하며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